변호사님, 제가 단체 카톡방에 홍길동이가 음주운전해서 최근에 수사받고 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그게 과연 명예훼손이 됩니까? 그걸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비전 장성기 변호사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2월 15일자로 법무법인 비전으로 소속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단체 카톡방에 홍길동이 음주운전에 단속되어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단체 카톡방에 글을 올리면 그것이 명예훼손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라는 질문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최근 그와 관련해서 2021년 2월 25일 불과 한 일주일 전이죠. 헌법재판소에서 그에 대한 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그걸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은 형법 307조 1항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는 그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부를 결정한 최초의 결정으로 보입니다. 또 어떤 질문자는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타인에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명예훼손으로 형사적인 처벌까지 받느냐라는 궁금증을 많이 이야기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번에는 합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가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을 결정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번 결정은 4명의 재판관이 위헌이다, 5명의 재판관이 합헌이다라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합헌 결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먼저 우리는 헌법에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 21조 1항이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헌법 21조 4항은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침해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보다 상위 개념인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헌법보다 하위에 있는 형법으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과연 합헌적이냐 위헌적이냐, 그런 논란에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그 결정의 사실관계는, 어떤 개인이 수의사에게 자신이 키우고 있는 반려견의 치료를 맡겼는데 수의사가 부당 진료를 해서 반려견을 실명에 이르도록 했다, 그런 사실을 SNS에 올리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마침 형법 307조 1항이 있어서 그런 구체적 사실을 SNS에 올리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그렇다면 그게 바로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냐, 그래서 헌법 소원을 청구한 사안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인정되어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50만 원에 차는 판결이 선고되니까 판결의 근거가 된 형법 307조 1항이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위헌 청구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우선 명예는 무엇입니까?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명예는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품성, 덕행, 인격, 그다음 신용에 대한 사회적인 객관적인 평가가 바로 명예죠. 그런데 그 명예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것이 명예훼손이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에 형사적 처벌을 규정하는 조항이 바로 형법 307조 1항입니다. 여기에서 궁금증이 들 수 있겠죠. 사실을 적시해서, 사실을 밝혀서 이야기했는데 그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명예를 과연 훼손한 것인가? 명예훼손 여부를 떠나서 그것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죠.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일부 위헌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다수 의견은 합헌이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삼은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매체가 존재해서 특히 인터넷을 통한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전파력과 파급력이 워낙 커서 한번 명예가 훼손되면 그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한 규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형법이 307조 1항에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규정한 310조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는 이런 판단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사적인 구제 절차는 조금 우회적이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긴 했습니다만 그 글들을 쉽게 인터넷 공간에서 내리도록 하려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도 형사처벌하는 것이 합헌이다라고 결정을 내렸죠. 이 판례 관련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일반인의 그 법감정에 과연 맞는지가 좀 의문은 듭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배포한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형사적으로 처벌한다. 과도한 제한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으로 명예를 훼손된다? 그 자체가 과연 성립하는지 여부가 의문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실이 이야기했는데 그것으로 손상되는 명예가 과연 보호받아야 할 진정한 명예일까요? 헛된 명예 아닐까요? 구체적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닌가와 관련해서도 일반적으로 그것이 민사소송을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한다고 하면 구체적 사실을 표현하고자 하는 데에 위축이 될 수 있죠. 내가 이 글을 구체적 사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경찰서에 불려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재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과연 그런 구체적 사실들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개인 간에 있었던 일을 구체적 사실을 이야기한 조차도 형사처벌 받는다고 하면 그럼 우리 일반 국민들이 국가기관을 통제하기 위해서 또는 비판하기 위해서 국가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쓰거나 또 뭐 권력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그것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 기능이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헌법 21조 사항에서는 만약 피해자가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어떤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에서도 피해자의 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것에 불구한데 과연 그 하위 개념인 형법으로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것이 과연 헌법에 합치하는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불합치하는 것이 아니냐. 헌법이 과연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형사처벌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과연 헌법을 규정한 것인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에서 실제 사례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예전에 제가 실제로 취급했던 사건인데요. 어린이집에 자신의 아이를 보내던 학부형이 단체로 들어있는 그 단체 카톡방에 글을 올렸어요. 어떤 글을 올렸냐면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음식이 다른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음식보다 납품 단가도 다른 것 같고 음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자, 그런 글을 올리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그게 구체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했죠. 자,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조사 자체는 시작해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이게 공론화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원생들을 보내는 어머님들의 그 의견들을 공론화하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글을 올렸다는 점이 이제 부각되어서 결국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최초 단계에는 처음에는 구체적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그 학부형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거죠.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이 경험한 사실 그리고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단체 카톡방에 올렸는데 우선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 상황까지 가는 문제 그 자체가 이미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이 아닐까요? 나중에 조사를 받고 난 뒤에 그 후에 어쨌든 이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는 걸 밝혀져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한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글을 올렸던 학부형 경우에는
매일 불안했죠. 저에게도 연락 와서 변호사님 이걸로 제가 전과자가 됩니까? 처벌받습니까? 처벌은 어느 정도 받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걸로 보여서 처벌받는 것까지는 되지 않습니다라고 조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을 경찰서에 한 번도 불려가지 않았던 학부형으로서는 조사 결과가 날 때까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죠. 요즘 저희들이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면 국민들이 그 부분을 타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을 하는 경우가 많죠. 국민청원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 수사를 철저히 해달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방지되도록 해달라라고 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도 그런 글들도 만약에 제3자가 보기에 이게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고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고발당한 그 게시자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는 받아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형법 310조는 위법성 조각이라고 해서 구체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이 밝혀져야 조사가 되어야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죠. 죄는 성립하지만 위법성이 없어서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천차만별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의견으로는 구체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형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방의 목적이 있는 구체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세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표현하지만 그것도 진실이고 사실이지만 비방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또 다르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형법에서 단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렇게 생각되네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명예훼손을 당하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고소하지도 않았는데 제3자가 고발하는 형태로 해서 형사사건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라는 거죠. 결국은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홍길동이라는 사람, 홍길동이가 음주운전을 해서 현재 처벌받고 있다라는 그런 단톡방에 글이 올라왔을 때 정작 피해자인 홍길동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보소를 할 마음, 처벌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톡방에 있는 그 단톡방에 지켜보고 있던 사람 중 어느 누군가가 그걸 냅다 고발할 수 있다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구체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합헌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건 조금 불합리해 보여서 제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그러면 현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그 규정을 신고죄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고 제3자가 고발해서는 수사 절차가 개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재 상태에 비추어서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사법 최고 권위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나 우리들은 사실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법무법인 비전으로 소속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 인사도 드릴 겸 또 최근에 논란이 된 헌법재판소 결정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았습니다. 끝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성규였습니다.